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왜 소리가 다를까? 디지털 음악은 모두 0과 1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데이터의 음원 파일을 재생해도 어떤 DAC는 소리가 메마르고 또 어떤 DAC는 무대가 넓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똑같아도 그 데이터를 꺼내 읽는 타이밍이 조금만 달라지면 아날로그 파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음악을 플레이하면 DAC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우리는 당연한 듯 사용을 하지만 사실 DAC는 디지털 데이터에 시간을 넣어주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파형으로 만들어주는 그 DA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AC는 단순히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에 시간의 흐름을 태워 음악으로 되살리는 기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질을 결정하는 4가지 축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휘자 역할을 하는 클럭,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DA 변환, 그리고 세 번째, 소리의 살집과 색깔을 완성하는 아날로그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전원입니다. 이 4가지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느냐가 DAC의 성향과 완성도를 가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클럭입니다. 쉽게 말해 메트로놈이나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가 엉망이 되겠죠. DAC도 똑같습니다. 클럭이 1초에 수백만 번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읽어 하고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무서운 적이 바로 지터입니다. 지터는 지휘자의 손떨림 같다 할까요? 사진을 찍을 때 손이 떨리면 이미지가 흐릿해지겠죠. 소리도 똑같습니다. 지터가 높으면 소리에 초점이 안 맞고 배경이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클럭이 정확하면 악기가 선명하게 보이고 악기 사이에 빈 공간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DAC일수록 이 클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즉, 좋은 클럭은 빠른 클럭이 아니라 떨리지 않는 클럭입니다. 지터가 시간의 떨림이라면 위상잡음은 그 떨림이 만들어낸 불순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빛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완벽한 클럭이 레이저의 포인터라면 위상잡음이 많은 클럭은 빛이 번지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이러한 위상잡음을 잡지 못하면 소리에 마스킹이 일어나고 배경의 정숙함이 사라지고 저역의 해상도가 저하되며 음상의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PLL, 페이즈 루프 락이라고 그러죠. 위상 동기 회로. 사실 과거 일체형 CD 플레이어 시절에는 이 PLL이 지금처럼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CD를 읽는 장치와 소리를 만드는 DAC가 한 몸체에 있다 보니까 애초에 틀어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소스 기기와 DAC는 완벽한 남남입니다. USB나 네트워크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컴퓨터는 태생적으로 노이즈 덩어리인데다가 탑재된 클럭 역시 오로지 빠른 데이터 연산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음악의 관점에서 보면 박자가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자의 개념이 없는 박치나 다름없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AC 입장에서 보면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공사판 한가운데서 저 멀리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받아 적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연히 타이밍을 놓치거나 소음까지 같이 적어버릴 수 있겠죠. 이 난장판인 공사판 소음 속에서 정확한 노랫소리만 끄집어내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기술, 그게 바로 PLL입니다. 그래서 PLL 설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컴퓨터를 연결해도 음질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자, DA 변환입니다. 클럭의 지휘에 맞춰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첫 관문, 바로 DA 변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와 노이즈입니다. 쉽게 말해 반올림 오차라 할 수 있는데요. 부드러운 아날로그 곡선을
디지털이라는 각진 모는 종이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미세하게 튀어나오거나 모자란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형성, 리니어리티인데요. 데이터가 1, 2, 3으로 커지면 전압도 똑같이 커져야 하는데 마치 높낮이가 들쑥날쑥한 계단처럼 어떤 건 너무 높고 어떤 건 너무 낮게 변환되는 겁니다. 이런 양자화 노이즈와 선형성의 문제는 완벽한 아날로그 사인파를 복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더 높은 비트수와 샘플 레이트를 사용하면 그 간극을 줄여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호에 없던 고주파 노이즈가 마치 유령처럼 달라붙는 엘리어싱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거울 효과입니다. 가수는 한 명인데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치며 거울에 비친 가짜 가수들이 고주파 영역에 줄지어 나타나는 현상이죠. 디지털 소스에서 배경이 정숙하지 못하고 음상이 흐릿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DAC에는 이 유령들만 잘라내는 필터라는 칼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칼을 얼마나 정교하게 쓰느냐에 따라 소리의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DAC 방식도 알아볼까요? DAC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델타 시그마 방식은 가장 흔한 방식으로 이 방식은 마치 점묘화와 같다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많은 점을 찍어서 멀리서 보면 매끄러운 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해상도가 높게 들리고 깨끗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집합이라 때로는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요즘 몇몇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R2R 레더 방식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저항들이 순식간에 조합되어 필요한 전압의 높이를 붓으로 한 번에 그려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저항이라는 부분들이 마치 화가의 물감처럼 작동합니다. 만들기는 어렵고 비싸지만 점들이 모인 소리가 아니라 선과 면이 꽉 찬 그런 밀도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 필름 사진이 주는 그 특유의 깊이감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회로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DA 변환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음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때 나온 신호는 아주 미약하고 아직 디지털에 거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날것의 신호를 우리가 듣기 좋은 신호로 다듬고 색깔을 입히는 것 바로 아날로그 스테이지입니다. 사실상 오디오의 음색, 즉 소리의 결은 여기서 90%가 결정된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아날로그 회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IV 변환 회로입니다. Current to Voltage인데요. 앞서 델타 시그마 방식은 데이터를 전류값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류를 앰프가 인식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복잡한 IV 회로가 필수적이며 이 회로의 정밀함이 음질의 승패를 가른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 과정은 LP 턴테이블의 포노 앰프와 같다 비유할 수 있는데요. 턴테이블 바늘이 읽은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포노 앰프 없이는 소리가 안 나듯 DAC 칩이 뱉어낸 전류 신호 역시 전압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LP 시스템에서 포노 앰프가 음색을 좌우하듯 디지털에서도 이 IV 변화는 최종 음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며 여기서 고유의 착색이나 질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면 R2R 방식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민감한 IV 변환 과정을 생략하거나 아주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 사다리를 통과하는 순간 이미 완성된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변환회로 없이 가장 순수한 상태의 신호를 앰프로 직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 R2R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거치는 게 없을수록 소리는 맑아진다. 이것도 하이엔드 DAC들이 까다로운 R2R 방식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필터링과 증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어싱, 즉 유령 소리들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다음 기기인 앰프로 신호를 밀어내줄 수 있도록 마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P앰프, 대부분의 보급형 DAC는 OP앰프라는 손톱만한 칩 하나로 이 모든 걸 처리합니다. 효율적이고 측정 수치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OP앰프 소리가 너무 모범생 같아서 재미가 없다거나 소리의 깊이가 얕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이엔드 오디오는 디스크리트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작은 칩 대신에 수십, 수백 개의 트랜지스터와 저항을 엔지니어가 직접 하나하나 배치해 회로를 짜는 방식이죠. 설계하기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야만 소리에 온기를 불어넣고 공간을 넓히고 특유의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제작자의 설계 철학을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DA 변환이 정확한 스케치를 그리는 작업이라면 아날로그 회로는 그 위에 물감을 입혀 그림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채색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DAC를 고를 때 먼저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ESS 칩을 썼느냐, AKM 칩이냐, R2R이냐, 32비트를 지원하냐, 386kHz를 지원하냐. 하지만 정작 소리의 급, 즉 하이엔드와 보급형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칩셋이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전원부에서 나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DAC 칩이 최고급 원두라면 전원은 물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원두를 가져와도 흙탕물로 내리면 흙맛의 커피가 되겠죠. 반대로 원두가 평범해도 물이 정수된 1급수라면 적어도 깔끔하고 마실만한 커피가 나옵니다. 오디오도 똑같습니다. 전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칩을 쓰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배경이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DAC에서 이 전원부 설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원 분리입니다. DAC 안에는 성격이 정반대인 두 녀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0과 1을 계산하며 고주파 노이즈를 뿜어내는 디지털 회로, 공장과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아날로그 회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만일 이 공장과 도서관이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의 소음이 그대로 도서관으로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이엔드 DAC들은 이 둘의 전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고급 기기들은 전원부를 6개, 7개씩 나눠서 서로의 노이즈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플로우, 즉 소리의 바닥입니다. 오디오에서 좋은 전원이란 단순히 전압이 일정한 게 아니라 노이즈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밤하늘의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대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이죠. 하지만 깊은 밤, 빛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 가면 아주 희미한 별까지 쏟아지듯 보입니다. 전원이 깨끗하다는 건 이 바로 밤하늘의 배경이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주자의 숨소리, 현이 떨리는 잔향 같은 미세한 별들이 비로소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보통 가볍고 효율 좋은 SMPS를 많이 쓰지만 구조적으로 고주파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무겁고 비효율적이지만 하이엔드 오디오가 리니어 전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전기의 질이 훨씬 매끄럽고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SMPS 기술도 좋아져서 빠른 신호 처리를 해야 되는 디지털 장비에 맞게 빠른 전기 공급을 해줘서 음질적 장점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원부는 단순히 기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아니라 음악이 그려질 도화지를 하얗게 아니면 칠흑같이 어둡게 닦아놓는 기초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우리의 귀에 닿기까지 얼마나 험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클럭, 전원, 아날로그 회로라는 수많은 난제들이 얽히고 설킨 미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음악이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디지털은 손실이 없어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그 자체는 완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멈춰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흐르는 시간입니다. 즉 좋은 DAC란 단순히 0과 1을 해석하는 기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찰나의 시간을 꽉 붙잡아서 사라져버린 공간의 공기와 음악의 감동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도구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DAC의 스펙과 매칭 그리고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